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배우 강동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동원 씨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금 벌써 꽤 되신 것 같은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나이가 많나 저랑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30대 초반입니다. 40대 50대 아니고요. 30대 초반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쵸? 근데 아마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봤었을 때는 강동원 씨가 저보다 어려 보이는 게 불행한 사실이긴 하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한 30만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보니까 간단해요. 강동원 씨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제가 있다. 강동원 씨도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가족으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영상이었습니다. 도대체 강동원 씨의 어떤 가족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전혀 그거와 상관없는 강동원 씨조차도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유튜브에는 지금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5월 달에 올라왔던 영상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잘 먹고 잘 사는 친일파 후손 연예인, 정치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강동원 씨라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친일파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는 이종만 선생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영상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만 선생이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된 1급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면서 강동원 씨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동원 어머니의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위안부를 창설하고 그거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채굴권을 얻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쌓았고 심지어는 태평양 그때 당시에 자금을 갖다가 일본에게 상납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저 영상은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입니다만 이거와 관련된 사건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터졌을 때 강동원 씨가 어떻게 했냐?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도 3월 달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올라와 있죠. 강동원 씨가 외 증조부 친일파 논란에 대해서 부끄러운 과거다,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외 증조부의 부끄러운 과거를 알게 되었다면서 이번 일을 통해 역사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반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사과문을 올린 거예요. 자기 지금 외 증조부라고 하는 게 지금 무슨 관계인지도 제가 가늠이 안 될 정도인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러면은 아까 전에 영상이 주장했던 것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신문을 우리가 좀 보시게 되면은요. 이게 지금 1937년도 조선일보 신문입니다. 자,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종만 씨가 황군을 위해 가지고 1,000원을 기탁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정말로 나와 있습니다. 1,000원을 기탁했다 그래서 쭈쭈바 하나 사 먹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 돈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억 원 정도를 기탁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종만 선생은 1급 친일파다라고 분류가 되는데요. 이종만 선생은 친일 인명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전인지 데스노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다음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937년도에 1,000원을 냈고 또 39년도에 1,000원을 냈고 지원병을 격려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조선 임전보국단 이사로 참여했다. 분명히 사실이요. 그렇죠? 1,000원 그러니까 2억 정도를 기탁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종만 선생이 다른 데다가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놀랍게도 이종만 선생은 복지임금을 내기 전에 농촌 발달을 위해서 50만 원을 쾌척을 했는데 그게 현재 가치로 얼마라는 거예요? 자그마치 500억이라는 겁니다. 500억 이래버리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커가지고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가늠이 안 되는데 50억 이래버리면 조금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500억을 갖다가 농촌 발달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쾌척을 했던 사람이 이종만 선생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계속해가지고 10여만 원 정도를 광부와 직원 1,000명에게 나눠주고 인근 마을 빈민구제금으로 1만 원을 희사를 또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1,000명이 넘는 광부와 가족들 인근 주민들까지 싹 다 몰려와가지고 그 이종만 선생의 덕행을 찬양해 마지 않았다라는 거죠. 계속되는 거죠. 고향이 울산에도 교육사업비로 10만 원, 빈민구제금으로 1만 원 등을 희사를 하니까 노동자 논민 교육사업으로 환원한 금액이 자그마치 80여만 원이 되는 것이고 자신의 땅 157만 평도 내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종만 선생을 친일파다라고 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이종만 선생을 친일파다라고 욕하면서 이 지금 이종만 선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강동원 씨 또한 마찬가지로 욕을 먹어야 된다. 사과를 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야 저거 친일파 같이 생겼는데 친일파 아닌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한국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제가 정말 부끄러워져요. 반대로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에 진짜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그렇죠? 유상철 선수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유상철 선수가 일본에서 용병으로 잠깐 동안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본에 찾아가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자, 유상철 선수가 지금 일본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일본 팬들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은퇴를 할 때 요코하마에서 은퇴식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용병이 은퇴한다라고 해서 은퇴식을 해주는 구단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은퇴식을 해준다고 해서 가보니까 실제로 은퇴식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일본 팬들이 태극기를 달아놓고 자기가 예전에 경기할 때 입었던 유니폼도 갖고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 유상철 선수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무슨 뭐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일본 팬들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유상철 형 이렇게 외쳤던 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본 사람이 만약에 K리그 와가지고 경기를 합니다. 저렇게 해주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해주기는커녕 무슨 뭐 골 하나 먹히면 그냥 일본 사람이 그냥 잘못해가지고 그래 골을 먹혔다라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쫓아내야 된다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왜 도대체 대한민국만 2021년도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구한말 조선시대에 머물러 있냐 이겁니다. 아니 이보슈 일본 사람들 같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사람들이니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침략을 당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까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에 대해 가지고 100년 가까이 전에 있던 그 사건을 끄집고 와가지고 현재까지 문제를 삼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몇 개 있죠, 그렇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시민들뿐만이 아니에요. 정치인도 대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이콧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정세균 보십시오. 저놈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림픽을 보이콧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기업들이야. 한국 기업들.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가지고 겨우 이런 식으로 몇 개 지금 따내고 있는데 올림픽 지금 보이콧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세균이 됐건 그리고 또 이낙연이 됐건 왜 지금 올림픽을 보이콧하겠다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하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냐 이겁니다. 왜 도대체 국민들로 하여금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켜가지고 저놈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보이콧을 하겠다. 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기업들한테 주고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가게끔 왜 이런 식으로 하냐 이겁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로 해결을 해야죠. 외교 문제는 외교로 해결을 해야죠. 아직까지도 저런 식으로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게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저런 식의 지금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야당의 지금 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저놈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상식적입니까? 일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저런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것이고 저런 말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한다라는 거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한말 조선이 아니에요. 망해버린 나라인 조선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다라고 여겨지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강동원 씨 사과를 안 해도 됐었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과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강동원 씨 보고 뭐라고 지금 질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